이제 아우디 A4 천만 원 주고 산 모델이고 고급유 모델이고 풀옵션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요 모델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참고로 그 당시 신차가가 5천만 원대였어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수리비가 800만 원이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의도 옆에 있는 아우디 영등포 센터에서. 근데 이게 왜 800만 원이 나왔냐면 수리비가 배터리 때문에였어요. 근데 이게 해프닝이었다 완전. 결론적으로 배터리 10만 원 교체로 해결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아우디 브랜드의 가장 큰 문제가 중앙 집권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겁니다. 중앙 집권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아우디 같은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라고 하는데 폭스바겐 차를 고치려면 무조건 센터에 가야 돼요. 근데 이거부터가 조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좀 안 들 것 플러스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찍힌 거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고치는 걸 되게 선호하는데 이 아우디가 굉장히 지금 이 차가 로쇼가 1000만 원에 산 지 3년이 지났고 실제로 관리가 되게 잘 된 차이기도 해요. 원래는 분당에서 출고돼가지고 부산 분이 굉장히 금지오격 관리해가지고 굉장히 내부도 세련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뭐였다? 무조건 센터에 가야지 배터리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더 웃긴 건 센터가 못 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 그룹의 가장 큰 황당한 게 뭐냐면 너무 독일어랑 영어를 너무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는커녕 독일어까지 써놨으니까 이게 로쇼가 실제로 이거 고칠 때 수리비 800만 원을 받고서 진짜로 그때 당시 이제 챗GPT도 활성화 안 됐던 시기라서 지금의 이제 챗GPT 정비사분들도 조금 연구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배터리 저전압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배터리 저전압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에 이제 너무 차를 아껴서 타시니까 전주인분이 오히려 차를 너무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사람도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훨씬 더 위험하신 거는 상식이죠. 이 차가 결국에는 너무 살살 몰다 보니까 겨울철 배터리 안 그래도 약해진 배터리에 저전압이 걸리면서 결국에는 센터에 입고됐는데 더 웃긴 거는 센터가 그거를 기계적인 문제로 잘못 판단해서 기계적인 거는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독일차가 전자장비가 많이 고장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장난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고장 코드가 영어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정비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정비사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정비사들도 특히 한국 정비사들이 조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쉬운 걸로 돈 많이 받아먹는 거 이제 그게 엔진오일 교환이라 타이어 교체 이런 걸로 돈을 쉽게 빨리빨리 벌려 하다 보니까 배터리 문제 하나도 제대로 못 찾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아우디 괴다 아우디는 전자장비 한번 고장나면 몇백만 원씩 나온다. 실제로 로쇼가 진짜 800만 원 견적서를 영등포에서 제대로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거를 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혹시 다른 말 할까봐. 근데 이게 정비사들이 게으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비사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냥 단순 생각 없이 엔진오일 교환으로 돈 벌다가 막상 진짜로 배터리 저전압 실제로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거를 못 해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쇼같이 운전하는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맡긴 사람까지 총 동원될 정도로 실제로 이거 차 배터리 저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한 8명 그리고 사설센터, 정식 센터뿐만 아니라 사설센터까지 다 달려들어가지고 고민을 한 게 이제 저전압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독일 차의 사실은 단점이기도 하다. 독일에서 타면 이게 지금 아우디가 독일에서 판매 1위고 유럽에서 판매 1위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독일어로 이 고장 코드 읽으면 술술 읽겠죠. 근데 이제 워낙 이런 것들을 영어로 쓰다 보니까 조금 정비 편의성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돈 받고 일하는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라고 하면 독일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는 좀 공부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터리 로우 볼티지를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세이 통째로 기계적 장치를 갈면 고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800만 원 수리비를 공식 경력서에 던져주고 이제 물론 이제 보험 처리를 하라 약간 요런 뉘앙스가 많긴 하죠. 왜냐면 보험 처리해서 800만 원 하면 싹 다 갈아주겠다 약간 요러면은 편하게 기계 장치를 가는 거면 뭐 영어 같은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뜯어서 갈아 끼워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돈도 많이 받고 플러스 이제 그런 거 갈면은 이제 외판 같은 것도 하나둘씩 최신 버전으로 살짝 갈아주는 게 한국의 관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히 고장 코드를 보고 못 해석하는 걸 넘어서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 이게 정비 유튜버들도 되게 문제이긴 합니다. 정비 유튜버들이 요즘 괴담을 많이 퍼뜨리는데 무슨 수입차 사면은 폐가 망신한다. 그런 것들 보면은 실제로 뜯어보면 별거 아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은근히 엔진이나 기계 장치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로즈 차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우디 제조사 측의 책임도 있겠죠. 독일의 중앙 집권화 무조건 센터를 가야지 그런 배터리 저전압 문제를 읽을 수가 있게 만들어 놨는데 왜냐하면 온갖 핑계 보통 이제 안전 핑계를 많이 대죠. 물론 배터리 저전압이랑 안전이랑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데 뭐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배터리 저전압은 실제로 시동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센터에 가가지고 배터리 저전압을 확인하고 배터리를 가는 것까진 좋은데, 로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저전압 코드의 영어와 독일어 경고 메시지를 공식 센터가 못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쇼 플러스 사설 센터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10만 원 주고 해결했다. 이런 해프닝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가 AS가 댕댕이 판이다 이런 소문이 퍼진 것도 있고, 근데 되게 친절하긴 하고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안 들다 보니까 막상 맞닥뜨리면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 이제 아싸 이 통갈이라고 하죠. 기계장치를 그냥 뜯어가지고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아니냐,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어차피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알아서 맡기고 가시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너무 정비 유튜버들도 이 문제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비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독일 제조사들을 많이 비판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애초부터 편하게 만들지. 근데 물론 정비하기 편하지 않게 만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배터리 저전압 코드를 못 해석할 정도의 지적 수준은 솔직히 그거는 좀 용서받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정비사들의 월급이나 근무 여건이 열악한 거와 다르게 그래도 그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굉장히 결국 타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중고 시장이 무너지면 이제 보통 리스 시장이 무너지는데, 왜냐면 리스의 잔존 가치를 중고 시장 가격으로 많이 쳐주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리스 천국이 된 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그냥 당연히 자기 언젠가 차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차가 실증 났을 때, 시간 지났을 때 높은 가격을 받는 게 모두 운전자들이 소원하는 바죠. 근데 수입 자동차들이 감가가 너무 빠르고 중고차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도 약간 나몰라라는 게 너무 커요. 특히 정비사들 중에서도 공식 정비센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직무유기 아닌가. 근데 그러한 분위기를 사설 정비 업체들도 부추기고 있다. 맨날 정비 유튜버들이 자동차 제조회사 탓을 하니까 휩쓸려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정비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무조건 자동차 제조회사의 잘못이다. 그거는 조금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에 큰 문제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800만 원 수리비 받았으면 2천만 원짜리 차 그냥 어디다가 폐차 처리해버렸겠죠. 실제로 이제 같이 갔던 사설 정비업체 사장님이 어차피 돈도 부족한 거 아닌데 그냥 뭐 새로 한 대 사시죠. 자기가 떠안겠다고 하고 로쇼에게 차 그냥 바꾸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로쇼는 이 차가 좋아가지고 계속 타고 싶었어요. 그리고 겨울철 배터리 때문에 무슨 800만 원 수리비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누가 봐도 배터리 관련 문제인데 그냥 그거를 해석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10만 원 주고 결국 해결을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자원 낭비죠. 무슨 전기차 타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만 오래된 수입차들 독일 영어 단어 뚱뚱 뜬다고 그냥 내다 버리는 행동,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요즘은 챗GPT로 하도 번역이나 그런 해외 사이트 정보 얻기가 쉬워지니까 요즘에는 근데 조금 괜찮아졌다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정비사들도 챗GPT를 많이 쓰시니까,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그것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3년 동안 타면서 갈아치운 거라고는 엔진 오일 그리고 타이어 밖에 없었네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이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조금 아우디 공식 센터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 이런 멀쩡한 차를 계속해서 그냥 폐차 처리 혹은 중고차 떠넘기기, 폭탄 넘기기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떠미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겠죠. 아마 이런 차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로션은 좋긴 해요. 왜냐면 희소성이 올라가니까. 이때 당시에 나왔던 2010년에 단종된 차인데 2010년 마지막 최후기형이고, 2010년 당시 5,500만 원에 보통 이제 아우디는 풀옵션을 할인을 안 해줘가지고 5,500만 원에 사실상 출고한 차나 마찬가지인데, 만듦새가 괜찮긴 하죠. 보면은 우드를 조금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많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그리고 유리나 썬루프들도 다 차음 처리가 되어 있는 아우디 A4 휘발유 버전입니다. 정말 흔치 않죠. 왜냐하면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도 많이 나가버렸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하면 보통 부품으로 수출되거나 아니면 통째로 수출된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개체수가 많은 차는 아니다. 굉장히 희귀한 레어템, 그리고 사륜구동 차량. 아마 폭스바겐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차는 좋은데 차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 있다 보니까 한국의 정비사들이 좀 못 따라가는 건 있다. 근데 그거를 또 운전하는 사람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이긴 합니다. 머리를 좀 써야지 운용할 수 있는 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